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들은 제약바이오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 이건 뭐 뇌피셜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단순히 금리 인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했냐? 아니죠. 필요 조건은 하나 됐어요. 충분 조건은 뭐죠? 실적이 좋아야죠. 그렇죠. 필요 조건은 금리 인하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야. 좋아. 충분 조건은 뭐다? 실적이죠. 자,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 무엇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김보훈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약 바이오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이제 신약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크게 저는 그렇게 제약 바이오를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복제약을 만드는 쪽에서 보면 사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탑픽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약을 0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거고, 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하고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그쵸. 거를 그게 특허가 끝나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 만드시. 그래서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어떤 성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분기에 몇 개를 팔았고 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이 팔았냐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는 게 용이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나는 임상 신약 파이프라인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도 지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주가가 못 올랐었어요. 하지만 최대 실적 여기에 지금 뭐가 붙냐면 대선에 따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붙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한국 기업들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로 말뿐만인 분위기, 그냥 기분만, 분위기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시바이오 그룹의 실적은 내려앉은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라왔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바이넥스라든지 ST팜 또한 굉장히 좋은 2분기 성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숫자를 쫓으시려면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보다도 아마 오늘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참 가격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고가권에서 정말 좋은 거래량들이 지금 동반이 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들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알테오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존의 IV형에서 SC 제형으로 지금 어떤 이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 IV 형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치료제를 맞으려면 병원에 가서 4시간이건 5시간이건 누워 있어야 돼요. 링거 맞듯이 누워 있어야 돼요. 링거 맞듯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SC 제형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가서 엉덩이에 주사 놔주세요, 팔에 주사 놔주세요.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소독하고 이제 쭉 넣어주듯이, 그렇게 이제 똑같은 치료약이지만 부피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그리고 치료받을 때 시간을 엄청나게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이건 너도 나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연히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2018년도부터 계속 이제 쭉 준비가 돼 왔어요. 오랫동안 준비되었네요. 그렇죠. 예. 피하 주사형 항체 치료제 원천 기술을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한 단계가 2018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5년 전이었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으며, 결국에 이제 머크사와 비독점적 기술 이전 계약 추가 체결을 하면서 이 기술이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타겟이 된 거죠. 그래, SC 제형을 하려면 알테오젠과 하게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어떤 이 심리가 쭉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 머크의 추가 계약 발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쭉 땡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머크뿐만이 아니라 산도즈도 그렇고 다른 빅파마들도 알테오젠과 SC 제형 개발 일정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키트로다 SC 그리고 산도즈 계약 변경 그리고 ADC 기술에서도 SC 제형 쪽으로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일스톤 계약금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상용화 되었을 때 받아내는 금액을 좀 산정을 해보면 지금 대다수의 리포트에서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가. 그렇죠. 네.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가.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8월 5일 날 그 지독한 하락장에서도 알테오젠은 잘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날 보고 진짜 좋은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5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리 알테오젠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되니까. 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정음이라든지 우리 네이버 밴드 경제의 창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언급드리진 않았었는데 이 음봉을 한 번에 다 감싸 안아버리는 어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이 나와버리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는 제약바이오이고 그러면 그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원픽은 누가 될 거냐? 알테오젠이 계속 언급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붙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노바티스라고 하는 기업이 린다 바이오사이언스하고 SC 제형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알테오젠과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왜 알테오젠에게 긍정적인 뉴스로 인식이 되느냐? 결국엔 그들도 SC 제형을 만듦에 있어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SC 제형의 산업군 자체가 알테오젠만 바라보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 파일을 더 크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거고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의 경쟁사의 제품이 2030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후발주자로서 그들을 깨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그들은 특허 만료가 다 되어가는 상황. 하지만 알테오젠은 여전히 특허 만료까지 굉장히 또 긴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쉬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 좋습니다. 알테오젠 사셔야 됩니다. 알테오젠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상 현재 구간에서 30만 원대의 어떤 이 박스 안에서 플랫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그때 알테오젠을 못 사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약간의 불안정한 구간도 있었어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약간 불안정한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저 일봉을 아까처럼 좀 넓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불안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안정한 기간 다음날 거래량이 솟았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솟으면서 저걸 땡겨 올렸어요. 저기서 얘네들이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만지고 있었다라면 전날 생각지도 않게 그날 뭐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놀러 가면서 안 만지니까 푹 밀리니까 이거 밀리네 그러면서 다음날 땡겼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전형적인 딱 저거를 마무리하는 국면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것도 이제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매도 신호가 지금 잡히나요? 아직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매도 신호 저게 무서운 겁니다. 자, 알테오젠 주가를 보면 김세현 본부장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해요. 근데 매도 신호가 나왔냐? 안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안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유한양행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저 차트하고 우리 이번 차트랑 여러분들 본다라면 어떤 차트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당연히 화끈한 건 유한양행이죠. 당연히 화끈한 건 유한양행이지만 유한양행 갖고 있으면 저는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딱 꼬리가 달렸잖아요. 대량 거래. 만약에 저기서 뚫고 가주면 정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저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 그냥 계속 스탑로스 거는 거죠. 자, 실리콘 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실리콘 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같은 학습이죠. 이게 실리콘 툴가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말고 올라갈 때를 보게 된다라면 실리콘 툴 매일같이 실리콘 툴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다 올라오지 않았냐? 이 정도면 다 올라오지 않았냐? 이미 뭐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했는데 실리콘 툴은 안 빠졌어요. 실리콘 툴가 매도 신호가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횡보하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저 매도 신호가 완연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셨다라면 실리콘 투 완전히 먹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재료 여러분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래 알아. 근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불안해. 당연한 거죠. 저라도 불안해요. 그럼 저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거는 스탑로스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탑로스 걸고 들어가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실리콘 투와 알테오젠의 공통점 뭐다? 하루에 많이 오르면 3%, 빠지면 1%. 정말 답답하면서 불안감을 주지만 저런 차트는 웬만해서는 매도 신호를 화끈하게 줘요. 뭐다? 하루에 5, 6% 빼버리면 이제 매도하세요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뭐 풍향계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알테오젠의 시세가 이렇게 날 정도로 제약바이오 전체의 심리가 지금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는 어느덧 벌써 이제 20년 거의 가깝게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소부장주들이 따라가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가는, 그러니까 뭐 따라 움직일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다 각자 맞아요. 도생이에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 HBM이 가면 HBM 그쵸. 소부장들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건 제약바에 삼바가 간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간다? 이건 그러다 한미약품이 간다? 그렇죠.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같이 가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는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알테오젠이 이 구간에서 크게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음봉이 좀 보이거든요. 캔들을 보면 이런 음봉이 보이잖아요. 이런 음봉 한번 보였다 그래서 알테오젠 무너지나요? 제약바이오 무너지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세가 무너지냐, 박스가 깨지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섹터는 옮겨가야 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상승권역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은 거죠. 지금 주식 점검을 통해서 같이 스터디했던 종목군들 중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가 퓨처캠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아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이 추세가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곡선 안에서 매매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우리가 미리 하되 매매는 스킬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알테오젠은 지금은 조금은 기다릴 때,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은 기다릴 때, 하지만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살려준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여전히 봐야 될 종목 지금 많다. 보령 우리 또 김보은이 한번 좀 얘기했었죠. 네. 보령 한번 중간에 AS 겸 해서 또 사람의 의견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김보은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보령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했었던 3월 달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가격적으로 기억하는 게 12,000원 전후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동안 좀 극심한 침체를 겪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보령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처방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처방의약품이구나. 네, 왜냐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매출 1조 클럽으로 이제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기업이었는데 기억납니다. 여기서 네, 얘기했던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목표를 못 이루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2분기가 지나서 실적을 까고 보니까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3급 병원, 그러니까 상급 병원이라고 하죠. 우리 얘기하는 뭐 중앙 삼성의료원, 뭐 아산병원 뭐 이런데 그런 종합병원에만 영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위단의 2급 병원에도 보령이 이미 영업력을 다 동원을 해서 확보를 했었던 상황이라 동네에 있는 큰 병원들. 그렇죠. 상급 병원에서 처방이 안 되더라도 2급 병원에서 처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다 되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기우였고 그게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하반기 매출을 체크를 해보니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좀 열어보면 다시 보령이 잠정치가 매출 1조 클럽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전혀 부담될 게 없다. 이미 원래 이 가격대에 있어야 할 주가였는데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았던 탓에 조정이 나왔었고 이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그 기업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건 이 기업을 핸들링하는 어떤 큰 주포는 팔 생각이 없다는 것. 여기에 그냥 짧게 일희일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만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것일 뿐 보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출 추이 자체가 2004년도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인구로 가면 갈수록 고혈압 처방자 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건강검진센터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 보통과 좀 비이상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과거에는 정상이었던 수치가 요새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제가 비만해서 초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저도 사실은 과체중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게 과체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았더니 이게 좀 비만 쪽으로 이제는 그래요? 그 기준이 좀 타이트해졌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어떤 처방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사실은 2021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유사 제품이 나오거나 제네릭, 완벽하게 복제된 화학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보령에 만드는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의 원료를 다른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보령에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유사 시밀러를 만들려고 하든 제네릭을 만들려고 하든 결국 보령의 손을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완전 보니까 맨 땅에 다시 시작해야 되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매출과 전혀 지금 상관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령을 볼 때 HK 이노엔을 여러분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들이 둘이 같이 일해요. HK 이노엔은 K캡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에는 카나브. 그러니까 K캡과 카나브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HK 이노엔도 팔 수가 있고 보령도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K캡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볼 게 굉장히 많은 HK 이노엔인데 여기서 보령과 HK 이노엔이 같이 일을 합작을 해서 같이 한다? 당연히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지금 카나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네릭을 만들 수도 없어서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K캡은 지금 HK 이노엔의 K캡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겁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쯤 됐을 때 미국 시장에도 상용화되는 제품을 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라서 만약 덜 오른 종목을 지금 찾고 계시다면 단순히 그냥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라기보다 많이 빠졌지만 올라올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 쪽을 우리가 미리 스터디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알테오젠 이야기하면서 아미코젠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도 SC 제형하는 기업인데 어때요?
형편없죠, 주가는. 그래서 단순히 제약바이오는 가격만 싸다 그래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가격의 상승이 여전히 가능한데 확실한 명분이 있는 쪽을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그 기업이 무엇을 팔아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알테오젠이 살아있으면 제약바이오의 심리는 여전히 ING고 그 과정에서 저는 HK 이노엔과 보령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팔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아마 차영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과거의 어떤 10년은 삼성전자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대라는 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진짜로 힘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저는 더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잘 나오는데 지금 지분 구조 때문에 지금 복잡해진 거잖아요. 셀트리온과 그렇죠. 한미약품 모두. 그러니까 본업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 공교롭게도 지분과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덜 올랐던 게 이제는 하나씩 어느 정도 이제 좀 풀어 나가게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롱 포지션. 그리고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안하다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도 괜찮고 앞서 이야기 드린 HK 이노엔과 보령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